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번호의 경우 2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동 와이어 넘버링과 와이어 번호 편집 기능과 3상 와이어 번호를 수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새 도면을 생성해보고 영상을 참고하여 와이어 및 구성 요소를 삽입해보세요. 새 도면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새 도면 작성되시면 와이어 번호 규칙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면 특성을 좀 편집하겠습니다. 도면 특성에 오시면 와이어 번호 쪽 메뉴를 넘어와 주세요. 형식은 %n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항목을 참고해 보시면 대체할 수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옵션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으세요. 매개 변수는 이러한 값들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s, 도면의 시트 번호라고 하는 거는 추가해 볼 거예요. 형식을 봐보면 %s, 시트 번호가 와이어 번호에 들어가고 점 또는 다른 구분자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와이어 번호가 체번될 때에는 시트 번호, 중간바, 숫자 이렇게 넘버링이 되겠죠. 다음으로 도면 형식 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태그 와이어 번호, 와이어 시퀀스 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을 저장했을 때 또는 프로젝트 특성에 일치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옵션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지정 없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직 레더의 기본값인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규칙을 부여할게요. 도면 특성 세팅이 완료되신 분들은 와이어를 몇 개 그려주시고 구성 요소도 한번 삽입을 임의로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각자 작업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카탈로그는 건너뛰었고요. 구성 요소를 일단 형상만 삽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세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와이어 번호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구조도 탭에 와이어 번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요. 창을 확인해보면 지정되지 않은 항목에만 다시 할 건지 전체를 다시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 있고 시작값, 와이어 번호에 대한 시작값 규칙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s 다시 %n은 도면 특성에서 미리 세팅했던 규칙이었죠. 도면 특성에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놔두고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할 때에는 밑에 옵션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전체는 프로젝트에 있는 도면 리스트에서 내가 와이어 번호를 넘버링하고 싶은 도면을 선택해서 작업 리스트로 보내실 수가 있고 개별 와이어 선택은 직접 도면상에서 와이어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도면 전체는 현재 열려있는 도면에 있는 와이어 객체에 와이어 번호를 부여를 해주는 옵션입니다. 영상에서는 도면 전체에 대한 옵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사전 규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죠. 그리고 아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번된 와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107번 시트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와이어 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배치 옵션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도면 특성에 보시면 와이어 번호라고 하는 공간에서 형식만 수정을 해 보았는데요. 순차도 한번 바꿔볼게요. 와이어 위가 아니라 인라인이라고 하는 옵션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특성을 변경하였다면 와이어 번호를 다시 채번해 볼 건데요. 기존 와이어 번호를 삭제하는 기능을 소개하면서 와이어를 다시 채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번호 편집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보시면 와이어 번호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실행을 해보시면 와이어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고 다중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이 되었으면 실행해 주시면 와이어 번호를 한 번에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를 다시 채번해 볼게요. 도면 특성에 적용되었던 이 값을 기본으로 시작하겠다. 이 세팅 값이 맞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도면 전체 삽입된 와이어 번호를 확인을 해보면 인라인 옵션은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옵션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부가적인 옵션들도 한번 삭제해 보시고 다시 부여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사전 규칙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와이어 번호를 지우고 와이어 번호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직접 규칙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항목으로 삽입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체크하거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고정 항목은 고정 와이어 번호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얘는 업데이트가 될 때 변경되지 않는 와이어 번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메인이 되는 와이어가 있겠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RST 또는 ABC 삼상 3선식에 들어가는 와이어 번호에는 고정되는 와이어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고정으로 넣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재지정한 값으로 나는 도면 전체에 채번을 하겠다. 그럼 내가 지정한 규칙으로 채번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이어 번호에 대한 편집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먼저 와이어 번호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와이어 번호 편집은 해당 메뉴를 실행을 해보시면 어떠한 번호를 편집할 건지 와이어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편집하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부가적으로 밑에 보시면 속성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는데 사용자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해당 와이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 경우에는 얘네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칙 만드셔가지고 요 속성에는 어떠한 값을 넣겠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에 대한 레이블 값을 넣겠다. 또는 와이어에 대한 스펙 값을 넣겠다. 길이 값을 넣겠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필요한 속성 값을 넣어서 나중에 보고서 형식에서 해당 속성 값을 필드 값으로 불러와가지고 추출해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시적이지만 그냥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변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반전시키는 명령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번호 반전은 실행을 해보면 대칭시킬 와이어 번호 얘에 대해서 반전시키겠다. 이러한 옵션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와이어 번호를 인라인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옵션이죠.
인라인으로 바꾸겠다. 다시 클릭하면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또한 이동을 시키실 수도 있으세요. 와이어 번호를 이동하는 기능은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빠른 이동 기능을 통해서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와이어 번호 이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위치로 와이어 번호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위치로 와이어 번호를 이동하겠다. 이 위치로 이동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와이어 번호가 이동을 한다. 다음으로 와이어 번호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와이어 번호 복사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위치에 복사한 와이어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와이어 번호를 복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와이어 번호를 복사하겠다. 이 위치에 복사하겠다. 복사한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는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원본 객체를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동일한 아이가 있으니까 원본 와이어 번호가 편집이 되면 복사한 객체도 업데이트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각자 한번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부가적으로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인출선 이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출선은 이 아래에 보시면 이런 형상으로 빼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이어 번호를 삭제를 하고 다음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삼상 와이어에 대한 와이어 번호입니다. 리본 메뉴의 구조도 탭에 와이어 번호를 확장을 해보시면 삼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삼상 3선식이나 4선식에 들어가는 와이어 번호를 구성해 볼 때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삼상에 대해서 머릿말과 기준값 그리고 꼬릿말을 활용해서 증분을 시키고 유지하는 옵션을 통해서 빠르게 와이어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말은 아래 값을 가신다. 증분되는 옵션을 사용하면 RST 순차적으로 증분이 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R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증분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기준에 들어가는 값은 뺐습니다. 저는 꼬릿말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꼬릿말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세팅이 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 또는 명령행을 참고해 보시면 이 와이어 번호, 그러니까 R10이죠. 부여할 와이어를 선택해라. 나는 얘네다. 그 다음엔 얘다. 그 다음엔 얘다.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세팅해서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부여할 수가 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번호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배웠던 기능을 생각해보면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이동하는 기능이었죠. 근데 정확히 나란하게 만들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정렬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편합니다. 구조도 탭에 빠른 이동 밑에 보시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와이어 번호에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와이어 번호를 정렬시키고 싶다. 세로로 정렬을 시키겠다. 그러면 V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 정렬할 기준이 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안내선에 정렬시킬 나머지 객체는 무엇이냐? 얘랑 얘다. 선택이 되었으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정렬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정렬을 실행하고 기준이 되는 구성 요소, 나머지 얘네들을 정렬시키겠다. 나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해드린 기능들을 정리해보면 와이어 번호를 사전 규칙에 의해 부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고정 와이어 번호나 형식 재지정을 통해 다른 규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삼상 와이어에 대해서도 별도 규칙성을 부여하여 체번할 수 있으며 와이어 번호를 편집하는 기능으로는 복사, 인출선, 인라인 등 여러가지 기능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정렬 기능은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와이어 번호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각자 한번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만든 도면은 저장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